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마시는 한 잔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영화 슈퍼걸입니다. 이 다음부터 슈퍼걸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지금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슈퍼걸은 제가 원작을 보진 않았어요. 원작은 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원작을 안 봐도 영화만 보고 좀 설득이 돼야 된다라는 느낌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황량한 모래모래한 맛이 강했습니다. 또 슈퍼걸이 슈퍼맨보다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좀 상큼한 깨발랄한 그런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황량하고 상처받은 여자 히어로의 모습을 잘 살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DC 특유의 몸빵 액션이 정말 시원시원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심지어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도 어색하지 않게 잘 즐겼습니다. 제가 가장 좀 좋게 봤던 거는 카라가 비행선을 뺏기고 좀 공룡 우주선 같은 걸로 타다가 우주 해적을 만나서 액션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순간 이동을 해가면서 몸빵을 치고 좀 코믹스러우면서도 그런 슈퍼걸의 캐릭터성을 잘 보여주는 액션씬이 있었는데 그 액션씬도 참 좋았고요. 중반부에 빌런과 마주쳐가지고 독을 머금은 채 숙취에 쩔도록 이렇게 좀 액션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액션 퀄리티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노랑빛의 태양에서는 정말 신과 같은 파워가 있지만 빨간빛의 태양에서는 뭐 비슷해지고 초록빛의 태양에서는 이제 거의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설정이 참 좋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빛의 미장센도 참 좋았습니다. 태양빛을 받을 때 슈퍼맨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면서 맞잖아요. 근데 슈퍼걸은 그거와 반대대로 태양을 등지고 받는 것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슈퍼걸이 지니고 있는 슈퍼맨과는 다른 상처받고 어딘가 어두운 슈퍼걸의 캐릭터성을 잘 살렸다라고 봅니다. 날아다니는 액션도 정말 말해 뭐해 할 정도로 정말 잘 찍었어요. 어딘가 부딪혀가면서 액션을 하는 거, 마지막에 빌런을 잡고 쫙 끌면서 팍팍 때리는 그 무쌍 정말 시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감이 있다면 슈퍼걸이 마지막쯤에 이 양손을 뻗어가지고 날아다니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해 보였을까요? 루시를 안고 날아가는 장면에서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질감을 느껴졌긴 했습니다. 이제부터 단점을 좀 이야기해볼게요. 이 영화의 단점은 정말 명확합니다. 개연성과 설명이 없어요. 제가 원작을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영화라는 게 굳이 원작을 다 보고 봐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물들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맨 첫 번째로 루시 집을 털러 가는 그 크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크렘은 그냥 날강도예요. 우주 방랑하면서 사람들 물건 뺏고 음식 먹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좀 학살을 즐기는 뭐 이해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이코, 날강도, 방랑자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걔가 명성이 좋은 칼을 뺏으려고 루시 집에 갔어요. 근데 루시 집에 갔는데 잘 돼가지고 그 창고만 안내해주고 칼 주면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빠인가 남동생인가 모르는 애가 루시를 깜짝 놀래킨다고 왁 이래서 걔가 도끼를 맞고 죽어요. 그걸로 빡쳐가지고 엄마가 무리하게 발려두다가 죽고 엄마가 죽고 아들도 죽으니까 아빠가 달려줘도 아빠도 죽습니다. 그 광경을 루시는 다 봐요. 빌런도 크림도 루시를 봤거든요. 그냥 살려둡니다. 난 그래서 그 칼을 뺏으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 창고 열쇠도 다 있으니까 그 불 지르고 칼 뺏으러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 칼은 또 루시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굳이 그렇게 학살을 하고 칼 뺏으러 갔는데 칼도 안 뺏고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건을 만들고 싶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제일 깔끔하고 사이코스러운 거는 거기 있는 일가족 싹 다 죽여버리고 불태우고 그냥 창고 뒤져가지고 칼 얻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정말 막 사이코패스스럽게 생존자 한 명 남겨놔가지고 이제부터 날 찾아봐. 너의 복수의 대상이 내가 돼줄게. 막 이러면서 막 날 쫓아와봐라. 이런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크렘이 루시 집을 터는 와중에 아빠가 뭔가 원격 조정 폭탄을 던져가지고 비행선이 폭발되거든요. 하필이면 또 슈퍼걸의 비행선을 텁니다. 그래서 크립토가 그 비행선을 지키겠다고 달려가다가 독을 맞아가지고 3일밖에 살 수 없는 몸이 돼요. 그럼 슈퍼걸은 크립토가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니까 3일 안에 그 해독제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해독제는 바로 크렘의 목걸이에 있고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슈퍼걸의 1순위가 뭐겠어요? 해독제 찾는 거겠죠. 근데 크렘하고 몇 번씩 막 부딪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1순위가 해독제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해독제를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사람을 구하던가 소녀들을 구하던가 뭐 무쌍을 찍던가
하던가 뭘 우주선을 파괴하던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 왜 안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선함이 그들을 먼저 구하게 하리다? 이런 건가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이 슈퍼걸은 선하지만 착하진 않은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선함이 있어서 먼저 구한다고 해도 착하지 않음에 대한 원인이 그런 분노, 외로움 그런 거에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함께 돌봐주고 겪은 강아지가 오늘 내일 한다니까? 근데 왜 해독제를 챙길 수도 있는데 안 챙기냐고요. 저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게 마지막 액션씬이에요. 슈퍼걸이 딱 각성을 하고 슈퍼걸 딱 슈트 딱 입고 상징적인 포즈 한번 딱 한 다음에 완전 크렘을 그냥 묵사발로 만들어 놓거든요. 전투 불능 상태가 돼서 바닥에 쓰러져 있어. 그럼 바로 해독제 뚝 끊어가지고 루시를 구하러 가든가 아니면 저기 잡혀져 있는 애들을 구하러 가든가 하면 되는데 그대로 두고 그냥 갑니다. 이런 게 너무 개용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다음이 좀 더 어이가 없어요. 루시가 여기서 작중에 13살로 나오는데 얘가 움직이는 걸 아무도 몰라요. 마치 디스클로저 데이에서 남자 주인공이 특공대 뒤통수를 빡 때리는 것처럼 루시가 움직이는데 그래도 전투 좀 하고 사주 경계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깡패 집단 애들이 얘네가 그냥 올라타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모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거는요. 얘가 몰래 잘 타요. 그래서 공룡 우주선 같은 데도 몰래 타고요. 슈퍼걸이 그 크렘 패거리 간다고 해서 막 협박을 해가지고 태워라라고 해서 그것도 잘 타고요. 어딘가를 잘 타요. 근데 와, 이 정도로 허술하다고?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라가 루시의 살해를 막는 것도 정말 설득력이 없어요. 이 짜임새가 너무 엉성해요. 말하는 게 이거 전부거든요. 루시, 너의 안에는 착함이 가득하단다. 너가 얘 죽여버리면 평생 동안 그런 거를 질고 살 텐데 너 괜찮겠니? 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또 루시는 그냥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좀 짜쳤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짜임새가 너무 엉성해요. 카라가 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는지 과거 회상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봐봐요. 자기 때문에 행성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그 마지막에 있는 생존자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걔가 맨날 말하는 거 쉬고 싶은 데가 필요해. 근데 이거 영어를 그대로 들어보면 홈이거든요. 집을 갖고 싶다. 그냥 마음의 안식처를 갖고 싶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왜 트라우마가 되지? 이게 왜 분노의 원인이 되지?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집을 잃어버렸다. 이게 트라우마로 작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풀이가 술 마시고 징탕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을,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의 경험을 떨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술 먹고 진탕 놀고 싶어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철을 못 맞춘 사춘기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전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슈퍼걸의 캐릭터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슈퍼맨과는 다른 그런 좀 가벼운 느낌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가벼운 건 아니야. 내 속 안에는 이 분노와 상처와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선은 선해도 착하지 않은 그런 슈퍼맨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느껴졌던 게 엔딩인데요. 마지막에 빌런을 칼로 찔러서 죽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히어로 영화에서 잘 보이진 않아요. 히어로 영화를 생각해보면 빌런과 싸워가지고 빌런이 뭐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먼 우주로 날아간다든지 전투를 딱딱 버리고 하고 혼자서 죽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히어로가 심지어 칼을 써가지고 배돼지 한번 딱 찌르고 목이 딱 찔러서 죽는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자체가 사실 이 슈퍼걸이 마냥 그렇게 가볍지 않다. 이 내면에는 이성적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이란 게 있단다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앞에서 그걸 잘 빌드업을 시켰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캐릭터성으로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엉성한 부분 중에 하나는 루시의 능력 혹은 능지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처음에 술집에 가서 칼을 빼들고 나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처럼 능지가 정말 처참했거든요. 아니 어느 누가 자기 13살이야 술집 가면 시정잡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장인의 칼을 빼들고 나 도와주면 이거 줄게
문제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나 같아도 그거 뺏겠다. 물론 그게 계기가 돼서 슈퍼걸이 도와주긴 하지만 이게 너무 그리고 또 중반부에는 크렘을 기습할 정도로 깡따그가 막 올라가고 후반부에는 로보와 함께 거기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갇혀있을 때 보여주는 그 무쌍 그리고 탐지 능력 로보도 야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라고 말하는 그런 기발한 거 깡따구로 딱 보여주는데 그래서 얘도 좀 각성하나? 야 그래도 외계인인데 좀 무쌍을 보여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크렘에게 또 잡히거든요. 밧줄로 꽁꽁 해가지고 잡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 루시의 능력과 능지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가 너무 심하다더라.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슈퍼걸이 없으면 이야기를 끌어나가야 되는 애가 루시니까 얘가 어느 정도 능력은 있어야 돼. 무쌍도 찍어야 되고 능지가 올라가야 돼. 근데 슈퍼걸이 있으면 슈퍼걸이 얘를 도와주는 지켜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의 능지와 능력이 약간씩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참 기능적으로 쓰여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슈퍼걸하고 루시가 같이 나올 때 루시가 굉장히 좀 처참하고요. 떨어져 있을수록 이 애가 총명해져. 눈이 달라져. 이게 참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로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얘는 슈퍼걸이 꺼릴 정도로 미친 사이코패스 무력의 정점에 있는 애인데 이게 너무 기능적으로 사용돼요. 봐봐요. 슈퍼걸도 엄청 강하죠. 거기에 맞서게 로보도 엄청 강하죠. 근데 슈퍼걸이 그렇게 강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면 이게 영화가 빠르게 끝날 거 아니야. 그래서 디버프를 좀 시켜요. 뭐 자기의 능력에 100%를 발휘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독을 쓴다던가 아니면 초록색 해를 맞는다던가 뭐 이런 디버프를 시키는데 그럴 때마다 무쌍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로보가 나섭니다. 로보의 역할은 너무 단순해요. 슈퍼걸이 아야 해. 그러면 나타나서 액션 대신해. 이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얘가 왜 거기 있는지 어떻게 거기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돼요. 앞에서 루시랑 같이 로보가 어디 갇혀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왜 여기 갇혀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슈퍼걸하고 루시하고 로보가 같이 어떤 바에 그런 술집에 있었는데 걔가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만남을 조성하는 것 같고 여기서 무쌍 찍을 것 같으니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사용됐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걸립니다. 슈퍼걸을 보다 보면 이 스토리 진행이 우주 로드트립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행성과 행성 간에 나오고 다양한 외계어들이 나오고 다양한 외계인들이 나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오갤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리고 슈퍼걸의 빵빵 터지는 액션 이런 게 잘 조화롭게 엄청 잘 섞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커버를 못 치는 엉성한 짜임새와 개연성과 설득력이 너무 부족해요. 이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슈퍼걸을 추천하는 분들은요. 히어로물을 일단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DC 팬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간만에 타격감 좋은 액션 한번 시원한 극장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이거 팝콘 무비 아무 생각 없이 뇌 빼고 보고 싶은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영화를 볼 때 나는 습관적으로 이런 개연성과 설득력과 전개 같은 걸 본다라고 하면 안 보는 걸 추천드려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DC 팬이거든요. 그래서 아쿠아맨도 극장에서 보고 버즈 오브 프레이도 극장에서 보고 볼 수 있는 DC 영화는 무조건 다 극장에서 다 봤는데 매번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매번 그렇게 챙겨보고 그렇게 애증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나왔던 슈퍼맨이 꽤나 나의 테이스트를 저격을 했어. 나의 슈퍼맨 이제 돌아왔다. 이러고 슈퍼걸을 보러 갔는데 이전 DC 영화와 결이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완성도는 어느 정도 있으나 치명적인 전개라 해야 될까요? 엉성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눈에 좀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클레이페이스인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슈퍼걸은 여러모로 아쉬웠다라는 평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빠르게 마시는 한 잔 슈퍼걸을 말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슈퍼걸을 어떻게 보셨나요? 빵빵 터지는 액션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요? 아니면 저처럼 개연성, 스토리 전개 이런 것 때문에 저게 뭐야 왜 크립토 안 챙겨? 라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사실 저는 크립토가
가장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멍멍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인장의 답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금요일마다 오는 빠르게 마시는 한 잔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직 제 채널의 80% 이상이 구독을 하지 않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빠르게 마시는 한 잔 혹은 월요일에 돌아오는 커브 필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또 봐요.